네, 안녕하세요.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김원주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 단위근 검정하고 공적분 검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이제 주로 이론적인 얘기를 했었고요. 이번 시간은 이제 R을 이용해서 어떻게 하는지 좀 이야기를 할 텐데요. 그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거,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하면은 이렇습니다. 음, 단, 아, 단위근 검정 같은 경우는요, yt는 알파 플러스 베타 yt 마이너스 1. 그죠? 근데 결국에는 이제 베타가 1이냐 아니면은 대립가설은 베타가 1보다 작냐 이런 식으로 단측 검증을 한다 그랬죠. 그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떻게 한다 그랬죠? 일반적으로는 요거를 차분한다. 그죠? 여기 똑같이 이렇게 해버리면은 빼주면은 그쵸. 그래서 델타 yt는 알파 플러스 뭐 델타 yt 마이너스 1 플러스 at. 그러니까 델타라는 것이 베타 마이너스랑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테스트 할 때는 델타가 0이냐 또는 이게 작을 경우는 이게 그러니까 베타가 1보다 작을 경우 음수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0보다 작냐 이렇게 되는 거죠. 물론 이제 나중에 보면은 여기 이제 뭐 차분한 시차 변수들이 좀 더 추가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게 이제 단위근 검정의 주요 목적이었고요. 그다음에 단위근 검정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죠? 이것이 이제 그 내생 변수들을 오차항의 무한합으로 표시가 되는데 무한합의 경우에는 평균과 분산이 계산이 돼야 된다. 그렇죠? 근데 이 단위근을 가진 경우에는 뭐 오차항의 평균은 항상 오차항의 기대값은 0이기 때문에 무한합을 더하더라도 평균은 항상 0이 되는데 분산 같은 경우는 그 단위근을 가질 경우에 그 오차항의 무한합 분산의 무한합 같은 경우는 그냥 무한대로 발산하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가 없다. 따라서 단위근을 가질 경우에는 데이터를 차분한다. 그렇죠? 차분하면은 그 오차항의 값이 안정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고 만약에 단위근이 없을 경우에는 무한합 같은 경우도 수렴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추정할 수도 있다. 우리가 자료를 평균과 분산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통계적인 분석을 할 수 있다 얘기했었고요. 저번 시간에 얘기하지 않았던 게 이제 공적분이었어요. 공적분. 공적분이라는 게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그 어떤 변수가 있을 때, 그렇죠? 각각의 변수가 있을 때 그 뭐 x하고 y 변수가 있을 때 그 x도 무한대로 가면은 발산할 것 같고요, 그렇죠? y 값도 무한대로 가면 발산할 것 같고 막 그렇게 하는데 이 단위근을 갖는 x와 y 간에도 안정적인 관계가 성립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안정적인 관계가 있다, 그렇죠? 이 판을 그러니까 관계가 있는 게 이제 그 단위근이 공적분이 존재한다는 얘기죠. 자, 이 공적분이 존재한다는 얘기가 또 무슨 얘기일까요?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이게 보면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어느 한 변수는 다른 변수에서 설명이 된다는 얘기예요. 설명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를 좀 말씀드려 볼게요. 우리 PPP 이론 있죠. 경제학에서 PPP. PPP 이론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외국 가격이 있고 국내 가격이 있고 물가라고 그러죠. 정확하게는 또 환율이 만약에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 이제 여기 국내 물가가 도메스틱 국내 통화로 표시되어 있고 환율이 부모의 DD가 있으면 요것이 약분이 돼가지고 없어져가지고 이게 결국에는 국내 가격도 해외 가격으로 표시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동일한 환율로 이렇게 비교를 할 수 있게 되는 건데 그러면 이것이 1이라는 게 PPP죠. 정확히는 이제 절대 PPP라 해서 이게 1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건데 이거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요. 이렇게 표시된 이게 넘기면 1이니까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는 로그를 취해서 보면요,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차분을 하면은 장기적으로 뭐 환율의 변화율이라는 것은 외국의 물가, 그렇죠?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왜냐면 로그 차분한 거는 변화율이잖아요, 그렇죠? 물가의 변화율이니까 인플레이션이 되는 거고. 국내 물가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결국에 보면 장기적으로 환율의 변화율이라는 것은 외국의 인플레이션율과 국내의 인플레이션율의 차이다. 뭐 이렇게 장기적인 관계가 PPP 이론이 성립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제 유니트가 존재를 하니까 그러니까 단위근이 있다고 이렇게 해보면은 그냥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결국에는 우리가 세 변수를 가지고 분석을 할 텐데 예를 들어서 물가, 그러니까 국내 물가와 해외 물가 그리고 환율 간의 관계를 만약에 분석한다 그러면은 이 중에서 두 변수는 독립적이고 한 변수는 그러니까 환율이라는 거죠. 환율이라는 것은 이제 종속적이 되잖아요. 종속적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환율이라는 것은 이 물가 차이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종속적이라는 얘기는 독립성이 깨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공적분을 쉽게 얘기하면은 뭐냐면은 원래는 변수가 3개 있으면은 3개가 다 독립적이어야 돼요. 랭크라든지 트레이스 같은 걸로 우리가 테스트를 하는데 그러면 세 변수가 있을 때 3개의 칼럼, 행이나 열이 독립적이다 이러면 공적분이 존재 안 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3개의 변수가 있는데 행과 열이 2개가 독립적이다 이렇게 되면은 하나는 종속적이다. 다시 말하면 공적분이 하나가 존재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공적분 검정이라는 것도 이런 아이디어에 의해서 어떤 그 트레이스 테스트나 랭크 컨디션 같은 걸 구해가지고 얼마나 독립적인 행과 열이 존재하는지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실습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필요한 패키지라는 것은 뭐 타이디버스라는 것은 뭐 gg플랫이라든지 그림 그리는 용도로 이게 좀 사용하기 위해서 gg플랫 이런 걸 쓰기 위해서 한 거고요. gg플랫는 이제 그림을 좀 더 이쁘게 그릴 수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스타게이저라는 것은 우리 결과물을 좀 테이블로 이쁘게 정리하기 위한 거고요. vars라는 것은 이제 var 모형을 돌리고 그다음에 단위근 검정, 그다음에 공적분 검정을 할 수 있는 패키지가 안에 들어가 있어요. 원래는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단위근 검정 URDF라는 함수가 있고 공적분 검정은 CA.jo라는 함수를 이용하는데 그건 원래는 URCA 그래서 Unit Cointegration Analysis라는 패키지에 들어가 있는데 vars라는 패키지에도 동일한 함수가 들어가 있어서 그냥 vars만 불렀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패치워크라는 것은 이제 그림을 그릴 때 행렬처럼 이쁘게 이제 편하게 그리기 위해서 이렇게 좀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패키지를 한번 로딩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데이터를 한번 가져와 볼게요. 캐나다라는 거. 자, 그래서 캐나다로 보면 이제 분기 자료로 되어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프로드 그러니까 서머리를 한번 볼게요. 서머리 보면은 그 E라는 거, 고용이라는 자료가 있고, 그다음에 생산성, productivity, 그러니까 1인당 GDP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RW라는 것은 실질 임금, 그다음에 U라는 것은 실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헬프에서도 보시면은 여기 캐나다라고 한번 캐나다라는 자료를 검색해 보면은 이 자료가 어떻게 정의되어 있는지 실업률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 보시면은 막 productivity는 로고 취했구나, 로고 취한 거다. 그다음에
고용이라는 것도 로글 취한값이고 실질 임금도 로글 취한값이고 그다음에 실업률이라는 것은 그냥 퍼센트로 기록이 돼 있구나. 이걸 좀 아실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자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요거를 이제 우리가 유닛 테스트 단위근 검정이나 여러 가지 하기 위해서 요 차분을 해 볼게요. 차분하는 방법은 이게 지금 캐나다 자료를 한번 보면요. 이게 어떤 구조로 되어 있냐면은 이 시계열 자료로 되어 있죠. 1 곱하기 84 그다음에 1에서 4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뭐냐면은 행이 84개고 열이 4개로 되어 있는 이게 그 행렬로 되어 있죠. 행렬. 그래서 이렇게 행렬로 된 거를 우리가 차분하기 위해서는 그냥 diff라는 함수를 사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캐나다2라고 저장을 해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캐나다2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또 데이터가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원래 데이터를 보면은 잠깐만요. 그렇게 돼 있는데 캐나다2라고 이렇게 하면은 이게 이제 이렇게 차분한 자료, 그러니까 t에서 t-1 뺀 자료를 이렇게 자동으로 생성이 되고요. 또는 그다음에 이렇게 된 거를 이 캐나다2가 이름이 똑같이 캐나다랑 똑같이 돼 있기 때문에 이거 차분한 걸 나타내기 위해서 일단 요 앞에 D를 좀 각각을 좀 추가할게요. 그걸 어떻게 하냐면은 요거는 이제 매트릭스니까 행렬은 이렇게 cal names라는 명령어를 통해서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이게 이제 아까 원래는 E prod RW U 이렇게 되는데 이제 D가 하나씩 들어간 거죠. 차분했다고 이렇게 표현한 거고요. 또는 이제 각각에 대해서 각각의 원소에 대해서 이렇게 차분한 다음에 이렇게 이름을 정한 다음에 뭐 요걸 cbind로 해서 컬럼을 묶어 가지고 이렇게 캐나다 3라고 해서 동일한 결과 나옵니다. 그래서 또 이게 보신 것처럼 이제 캐나다 3 해도 똑같이 이렇게 구성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다음에 할 거는 이 자료가 각각 단위근을 갖는지 안 갖는지 또 추세가 있는지 없는지 좀 판단하는데 그림을 그려보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캐나다라는 자료 원래 수준 변수인 거를 한번 productivity는 AA1이라고 하고 고용이라는 것은 AA2 그다음에 실업은 AA3 그다음에 실질 임금은 AA4라고 해서 이걸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오토플랫이라는 것은 시계열 자료 이렇게 했을 때 자동으로 말 그대로 오토플랫이니까 잘 그려줍니다. 그래서 이걸 저장하고 그다음에 패치워크처럼 이렇게 요 슬래시는 밑으로 내리라는 의미고 여기 이렇게 표시된 거는 그러니까 열로 나누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슬래시는 행으로 나눠라. 그다음에 요거는 열로 나눠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룹핑을 해서 한번 볼게요. 어떻게 되는지. 자, 이렇게 됐죠. 그래서 우리가 좀 얘기한 것처럼 요 자료 보면 어떻게 돼요? 생산성 보면은 무한대로 가면은 이렇게 막 터질 것 같죠, 그렇죠? 무한대로 그러면 눈으로 보기에도 이렇게 이거 무한대로 쭉 갈 것 같고, 이것도 무한대로 쭉 갈 것 같고, 그렇죠?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눈으로 보더라도 약간 단위근이 있을 수도 있겠다, 우리가 의심할 수도 있죠. 실업이라는 거 보면은 뭐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어떻게 뭐 수렴할 수도 있겠다, 그렇죠? 근데 요거는 좀 테스트를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여기서 판단하는 게 보면은 우리가 그러니까 이 올라가는 추세가 있구나. 요거는 그죠? 요거는 좀 추세를 넣고 우리가 단위근 검정을 할 필요가 있겠다. 그죠? 그다음에 실업이라는 것은 추세는 없고 그냥 어떤 상수는 존재하겠구나. 그죠? 이 평균을 봤을 때 보면은 이게 0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상수값은 같겠구나. 그래서 요걸 이제 먼저 판단하시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그 차분한 자료에 대해서 한번 그려볼게요. 똑같이. 그래서 데이터만 뽑고 이름을 그런 식으로 지정을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BB라고 한번 저장을 해보고 BB는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볼게요. 그림을. 자, 그래서 이렇게 차분을 해봤더니 아까 유니트처럼 그러니까 시간이 갈수록 이제 위로 올라갈 것 같은 그런 데이터들을 일자 차분했더니 상당히 좀 안정적으로 보이죠, 그렇죠? 여기서 왔다 갔다 하고 0에서 왔다 갔다 하고 0에서 왔다 하고 그렇죠? 이것도 0에서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좀 차분을 하니까 확실히 데이터가 안정적이 되는구나. 눈으로 보더라도 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단위글 검정을 하는데요. 수준 변수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데요. 잠깐만, 요거
그러니까 저장용 매트릭스 만들기라는 게 뭔지를 제가 먼저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단위근 가장 간단하게 단위근 검정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그냥 URDF라는 함수를 써가지고요. 캐나다에 있는 잠깐만요. 자, 그래서 URDF를 해서 유닛 테스트를 하는 거죠. 그래서 캐나다 자료에 있는 프로덕티비티라는 변수에 대해서 하는데 타입은 트렌드로 한다. 타입이라는 것은 여기서 보면은 그 상수항을 넣을 거냐 아니면 추세항을 넣을 거냐 여러 가지 옵션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분기별 자료니까 뭐 최대 레그를 4로 이렇게 우리가 임의를 지정해서 이렇게 돌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기준이 판단 기준이 요거예요. 그림. 그러니까 프로도 보면 이게 올라가는 추세가 보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올라가는 추세가 보이니까 추세가 있는 것 같기도 하다. 그래서 여기서 그 추세를 넣을 거냐 안 넣을 거냐 여기서 옵션으로 이렇게 좀 넣은 거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시차는 몇 개까지 할 거냐 해서 4로 이렇게 해보면요.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냥. 그렇죠? 근데 이게 뭔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온 결과가 좀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서머리라는 걸 이용해서 서머리라는 걸 한번 이용해서 이 추정 결과에 갖는 값들을 좀 이렇게 보자는 얘기죠. 그래서 시차를 4개까지 줘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뭐 이렇게 나옵니다. 잠깐만요. 그렇죠? 결국에는 우리가 요 t-1 시점 요거 값에 특히나 이제 그 t 값이라는 것이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아닌지를 테스트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 값이 그러니까 마이너스 그러니까 요 z 레그 1 요게 해당되는 마이너스 2.872 요 t 값이라는 것이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건데요. 여기 있습니다. 여기 2.872요. 그렇죠? 여기서 이게 이제 타워 값으로 이렇게 타워 값으로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했을 때 t 값이 마이너스 2.8725가 나왔는데 다시 한번 보면은 여기 레그 1에 해당되는 요 t 값이라는 것이 마이너스 2.872 이게 나왔는데 이것이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이렇게 보기 위해서는 이게 이제 여기 보면 1%가 마이너스 4.04 5%가 마이너스 3.45 그 다음에 10%가 마이너스 3.15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의 판단을 통해서 이것이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아닌지를 보는 거죠. 이게 뭐냐면 이 단층 검증이라고 그랬죠. 단층 검증. 이렇게 되는데 10% 유의 수준이 요게 마이너스 3.159 5%가 마이너스 3.459 1%에 해당되는 게 요것이 마이너스 4.04입니다. 근데 여기서 나온 값이 뭐였죠? 2.8725잖아요. 그렇죠? 마이너스 2.8725. 그러니까 이게 10% 유의 수준에서도 유의하지가 않은 거죠. 그렇죠? 유의 수준이 되려면 이게 좀 더 값이 더 작아야 되는데 그래서 10% 수준에서도 유의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유닛이 존재한다는 것을 기각할 수 없는 거죠. 자, 그런데 보면은 여러분들 이 테이블 보면 되게 지저분하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유닛 테스트에서 요거하고 요거에 대한 10% 유의 수준, 1% 유의 수준, 5% 유의 수준 요것만 빼가지고 나중에 테이블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요걸 좀 제가 좀 테이블로 좀 이쁘게 만들기 위해서 좀 그걸 만들어 놓은 거죠. 이걸 어떻게 할 거냐면요. 일단 행렬로 행은 8개. 그다음에 열은 7개의 어떤 매트릭스를 만들 거예요. 자,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 보면 지금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 거냐면은 우리가 변수가 4개잖아요. 변수가 4개니까
요 각각에 대해서 수준에 대해서 하나, 둘, 셋, 넷. 요거 수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테스트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차분에 대해서 이렇게 테스트를 할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결과물을 8번 우리가 단위근 검정할 때 할 건데 거기다 다 집어넣을 거란 얘기죠.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은 처음에 첫 번째 열은 뭐가 들어갈 거냐면은 이 변수명이 들어갈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프로덕티비티 수준 변수에서 수준 변수다, 그 다음에 차분 변수다, 그 다음에 고용의 수준 변수다, 차분 변수다, 그 다음에 실업의 수준 변수다, 차분 변수다, 그 다음에 그 실질 임금의 수준 변수다, 차분 변수다, 이거를 이제 열로 다 집어넣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V1은 여기다가 이제 변수명이 들어갈 거라는 얘기죠. 우리가 대상하는 변수명이 이렇게 들어갈 거고요. 그다음에 이 두 번째는 두 번째 열에는 뭘 넣을 거냐면은 추세냐, 상수냐, 막 여러 가지 우리 테스트할 때 그걸 넣을 거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가 뭐가 들어갈 거냐면은 포함된 변수. 예를 들어서 뭐 추세냐, 상수냐, 뭐 이렇게 될 거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열은 뭐가 들어갈 거냐면은 여기 지울게요. 여기 보시면 이제 세 번째에서 일곱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값들이 들어갈 거예요. 값들이.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는 좀 보여드릴게요. 자, 그래서 일단 만들어 놓을게요. 그래서 그럼 이거를 만들어 놓으면은 뭐가 들어갈지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였죠?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었죠. 근데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좀 설정을 해주면은 이렇게 집어넣을 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첫 번째 열은 우리가 테스트하는 변수명, 수준 변수, 차분 변수 이렇게 들어갈 거고, 두 번째는 우리가 그 디터미니스틱 텀으로 추세를 넣을 거냐, 상수를 넣을 거냐, 아무것도 안 넣을 거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좀 이렇게 만들어 놨고요. 그다음에 최적 시차는 몇 수를 설정할 것인지, 이거는 이제 아까 var select라는 걸 통하면요, 그 최적 시차를 이제 계산해 주는 게 있거든요. 그 값을 우리가 집어넣을 거고, 그다음에 유니트 테스트에서 아까 나왔던 결과들 있잖아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나온 값들, 그래서 1% 유의 수준, 5%, 10%는 여기다 각각에다 집어넣을 거고요. 여기다가 그다음에 아까 스태티스틱이 마이너스 2.8725 이렇게 나온 거를 이 테스트 밸류에다 이렇게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왜냐면 이게 유니트 테스트 많이 할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그냥 각각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지저분하게 나온 결과들을 그냥 여러분들이 카피를 해가지고 엑셀에다 집어넣을 수도 있죠. 근데 이게 하는 김에 그냥 나중에 스타게이지를 통해서 뽑을 때 아주 이쁘게 뽑으려고 한번 그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최적 시차를 선택하는 방법은 var select라는 함수를 이용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신 것처럼 일단은 최적 시차를 선택할 때 어떻게 하냐면은 캐나다의 프로덕티비티라는 요 왼쪽에 그림 있죠, 요거. 요 그림을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시차는 최대 분기자료니까 시차는 한 4개 정도로 최대 1년 단위로 시차를 최대를 해주고, 그 다음에 타입은 어떨 거냐, 우리가 그 상수항을 넣을 거냐 추세항을 넣을 거냐 막 이렇게 됐는데, 데이터를 보니까 좀 약간 추세가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제 추세항을 좀 넣는다 이거죠.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V2 var select 같은 경우는 이제 차분한 거였잖아요. 차분한 거죠. 차분한 거는 어떻게 할까? 차분한 거 여기 똑같이 있죠. 차분한 거 보면은, 그러니까 DIFF 썼으니까 프로덕트 데이터를 차분해라 이거잖아요. 그러면 차분한 걸 보면은 이렇게 된 거 보니까 이거는 추세가 없죠. 추세는 없지만은 그래도 상수항은 가지고 있을 수도 있겠다 싶어가지고 우리가 최적 시차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최대 시차는 한 4 정도로 주고 상수항을 집어넣어라 이런 명령을 한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온 결과들을 UR1 leg select, UR2 leg select 8번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저장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UR 리더스 있잖아요. 원래 이렇게 테이블 맞는데 여기다 레그스라는 데다가 이 레그스에다가 뭘 할 거냐면은 far select에서 제시된 최적 시차를 넣을 거예요. 최적 시차.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8개 최적 시차를 하라고 이렇게 나왔던 그거에서 이걸 어떻게 뽑는지 그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거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UR1 select라는 여기 보시면은 밑에 여기 보시면은 UR1 select 한번 열어볼게요. 그럼 여기 뭐 셀렉션 여러 가지 있죠, 그렇죠? AIC는 AIC 얘기를 아까 있게로 따졌을 때 최적 시차가 2라고 나왔고 이렇게 하면은 이거 어떻게 뽑지? 그럼 이렇게 뽑으면 된다고 나와요, 그렇죠? 지금 요거는 이제 리스트 뭐냐 잠깐만요, 이거 스트럭처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리스트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리스트로 돼 있으니까 여기서 셀렉션으로 된 요 AIC를 뽑으려고 그러면은 눌러보니까 이렇게 뽑으면 된대요, 이렇게. 그렇죠? 또는 여기 밑에 가서 뭐 이렇게 셀렉션 뭐 이렇게 셀렉션 뭐 이름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셀렉션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따옴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좀 이렇게 뽑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요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보세요. 이거였죠, 요거. 그래서 첫 번째에 대해서 최적 시차 했던 거에서 아까 이렇게 최적 시차를 뽑는 방법은 셀렉션 AIC N을 뽑아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렇게 요 셀렉션에서 이거 AIC를 뽑아가지고 이걸 UR1 레그라고 최적 시차라고 이렇게 저장하자는 얘기죠. 그래서 8번 이거 그대로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그러면 UR1 레그 이렇게 해서 최적 시차가 이렇게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단위글 검정을 해볼게요. 아까 이렇게 한 것처럼 그 최적 시차는 각각에 있어서 최적 시차는 UR1 레그라고 이렇게 나왔으니까 요거 한번 UR1 레그 한번 볼까요? 여기 보시면은 2L이라고 나오죠. 여기 보시면은. 그러니까 하나의 숫자인데 UR1 레그 저장한 거 보니까 요거는 2L이라고 돼 있죠. 그렇죠? 요거는 그래서 우리가 그 유닛 테스트 할 때 그러니까 테스트할 때 URDF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캐나다에 있는 프로드를 할 텐데 타입은 아까 봤듯이 이게 여기 그림에서 보듯이 요 프로드 데이터가 이렇게 쭉 올라가는 것 같아서 추세라는 걸 좀 타입에다 집어넣고 최적 시차는 어떻게 되느냐? 아까 far select에서 이 최적 시차를 UR1 leg라고 우리 저장을 했잖아요. 이 값이 여기 밑에서 보면 이게 2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걸 사용해서 우리가 유닛 테스트를 한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은 요거를 이렇게 해보면 UR1이라고 나올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 이렇게 나올 텐데 테스트 스탯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숫자가 소수점이 되게 많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테이블로 정리할 때 보면은 그래도 소수점 한 세 자리 정도면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좀 나중에 테이블 정리할 때 그런 명령을 쓰기 위해서 여기다 라운드라는 명령을 썼어요. 그래서 라운드라는 것은 이제 소수점 몇 째짜리에서 반올림 하느냐. 그래서 두째 짜리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해보면은 여기서 1.987512 이런 것도 마이너스 1.99 이렇게 해서 소수점 두 자리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유의 수준을 보려고 그러면은 아까 UR1 결과를 다시 한번 보면은 이 테스트 스탯이라는 게 이게 좀 나와 있고요. 그렇죠? 그 결국에는 우리가 타우라는 거 아까 그것이 이제 베타가 0이냐 아니냐 또는 베타가 단위근을 갖느냐 안 갖느냐 요거에 대한 t 값이었잖아요. 그렇죠? t 값이 유의한지 아닌지는 여기 c 밸류라서 크리티컬 밸류 요걸 보시면 되거든요. 여기 보시면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타우3가 1% 수준이 되려면은 마이너스 4.04보다는 작아야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5%면 마이너스 3.45보다는 더 왼쪽에 있어야 되고, 10%면 마이너스 3.15보다 더 왼쪽에 있어야 되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듯이
마이너스 1.98은 이 셋보다도 더 오른쪽에 있기 때문에 기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좀 저장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UR result라는, 그래서 첫 번째라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여기 있잖아요. 여기 변수명에 있는 여기다가 집어넣으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테스트 값으로는 여기가 이제 첫 번째 행에 하나, 둘, 셋, 넷부터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에다 집어넣으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근데 세 번째 값은 여기 최적 시차였잖아요. 최적 시차는 어디냐면은 여기 UR1 leg라고 이렇게 저장을 했으니까 세 번째부터 일곱 번째까지는 어떻게 됐냐면은, 다시 한번 요거 보시면은 첫 번째는 변수명이 들어가 있죠 이미.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우리가 추정을 할 때 추세를 넣느냐 안 넣느냐 요걸 여기다 집어넣었었고요.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요거에 대한 값으로는 최적 시차를 UR1 leg라고 이렇게 했었고, 나머지는 우리가 지금 URDF를 이용한 요 결과를 여기다 집어넣자는 얘기죠.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하냐면은 세 번째 최적 시차는 UR1 leg라고 했던 거를 좀 집어넣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그 테스트 값, 아까 테스트 스탯이라는 걸 뽑아서 이렇게 했었잖아요. 여기 한번 볼게요. 요것만 한번 예를 들면은 UR1 여기서, 그죠? 여기서 테스트 스탯은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래도 맨 앞에 있는 거, 그죠? 왜냐면 이런 것들은 다 시차 변수들이거든요. 차분한 시차 변수. 그러니까 요거는 관심 없고, 우리가 결국에는 단위금리 갖는 그 계수 앞에 있는 타우3 있죠? 요것만 뽑으려고 그러니까 타우3 중에서 다 뽑는 게 아니라 여기 보시면은 여기 테스트 스탯이 어떻게 됐냐면은 더블 1 곱하기 3이라고 돼 있어요. 더블로 돼 있어가지고 이게 이제 돼 있으니까 첫 번째 것만 뽑으면 되잖아요. 그쵸? 그 첫 번째 값을 뽑기 위해서는 그냥 요거만 이렇게 누르면은 타우3만 나오는 거죠. 그쵸? 마이너스 1.98. 그러니까 요거만 쓸 거니까 UR1 테스트 스텝 1. 그러니까 우리가 단위근이 있느냐 없느냐 요거 했던 t 값 있잖아요. t 값만 뽑을 거예요, 여기서. 그게 여기 있는 거죠. 그쵸? t 값. 근데 이제 여기 라운드를 썼던 거는 여기서 보시듯이 이게 마이너스 1.987512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요걸 소수점을 그냥 소수점 두째 짜리만 표현하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여기 우리 크리티컬 밸류 유의 수준도 보면은 타우 값에 대한 유의 수준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근데 그럼 요걸 어떻게 뽑는지 하나 한번 볼게요. 그러면은 여기 UR1 가서 요 크리티컬 밸류가 3 곱하기 3행렬이죠. 그렇죠? 3 곱하기 3행렬이죠? 이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하면은 3 곱하기 3행렬이 나오죠. 근데 이 중에서 한번 타우3에 해당되는 값이 요거죠. 그죠? 요거 어떻게 표현하죠? 뭐 첫 번째 행의 첫 번째 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였죠? 첫 번째 행의 두 번째 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근데 3 곱하기 3으로 돼 있으면은 이거는 다 매트릭스도 이런 식으로 저장하다 보니까 첫 번째 이 첫 번째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될 수 있고, 일곱 번째가 될 수 있는 거죠. 왜냐면은 우리가 항상 벡터라는 것은, 매트릭스라는 것은 세로로 계속 채워나가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 보면은 뭐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또는 여기서 이렇게 여기 표현한 것처럼 첫 번째 행을 선택해라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첫 번째 행,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행을 선택하라 그러면 첫 번째 행의 첫 번째 열, 두 번째 열, 세 번째 열 이렇게 자동으로 저장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한번 해볼게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여기 보시면 이제 첫 번째 행은 이렇게 채워진 거죠.
그러면 요걸 맞는지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봐 테스트 밸류가 마이너스 1.987512였는데 이걸 소수점 소수점 세 번째에서 반올림했으니까 마이너스 1.99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요거는 뭐야? 유의 수준 요거에 해당되는 거 1%는 마이너스 4.04, 두 번째는 마이너스 3.45, 세 번째는 마이너스 3.15 이렇게 잘 들어가 있죠. 그렇죠? 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나머지도 한번 다 비슷하게 해볼게요. 그러니까 하나만 여러분들이 로직만 알면은 뭐 나머지는 다 순서대로 두 번째, 세 번째 뭐 이렇게 계속 채워놨다는 거 이해되시죠? 그렇죠? 자, 이렇게 쭉 한번 해보면은 이렇게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단위구간 음적 각각 해가지고 그냥 지저분하게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숫자를 카피해가지고 엑셀에다 따로 옮겨서 여러분들이 테이블 만들 수 있지만은 이렇게 좀 어떤 그러니까 루틴을 좀 만들어 놓으면은 아래에서도 이렇게 이쁘게 정리가 될 수 있죠. 이렇게 정리가 되면은 UR 리절트라고 이렇게 나왔으니까 요거를 그냥 그 스타 계절을 이용해서 우리가 워드에다 부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한번 이렇게 한번 불러볼게요. 여기 이제 스타 계절 이렇게 테이블 된 거죠. 그래서 한번 보시면은 뭐 이렇게 테이블로 만들 수가 있죠. 그렇죠? 요거랑 지금 여기 요거랑 동일한 거죠. 그렇죠? 이렇게 뽑을 수도 있고요. 그렇죠? 자,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이제 냈는데 정리를 하면은 이게 어떤 결과 나왔죠? 한번 볼게요. 자, 프로덕티비티는 단위근이 있어요, 없어요? 수준에서? 다시 말하면은 이거 보세요. 항상 중요한 거는 요거 다시 한번 할게요. 원래 이렇게 됐다 그랬죠? 이렇게 돼 있는 거였는데 일반적으로는 요 차분을 해서 쓴다 그랬죠? 그래서 시차를 조금 더 넣으면요, 이렇게 YT-1 이 부분도 들어가고 뭐 델타라고 해서 델타 1 뭐 YT-2 뭐 이렇게 뭐 시차를 더 넣으면은 이런 것도 들어갈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포인트가 아까 요 부분이었거든요, 그렇죠? 요거를 뭐냐 로라고 이렇게 하면은 로가 0이냐 요거였고 대립가설은 로가 0보다 작다. 단측 검정이라고 그랬죠. 단측 검정.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나타내는 거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여기서 나타내는 그게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요 실질임금만 한번 여러분들 볼까요? 실질임금 수준은 어떻게 돼요? 수준은 단위근이 있어요, 없어요? 자, 우리 나온 값이 t 값이 마이너스 2.79였는데 이렇게 된 거죠. 그림으로 보면은 이렇게 됐는데 요 마이너스 2.79 여기 있죠. 마이너스 2.79 예를 들어서 근데 10% 유의 수준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마이너스 3.15 그렇죠? 그 다음에 5% 유익에서는 이쪽에 마이너스 3.45 그 다음에 1%가 되기 위해서는 여기가 마이너스 3.51이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2.79가 결국에는 10% 기각력에도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은 10%에서도 기각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판정을 하는 거는 뭐냐면은 요런 기준으로 한번 판정을 해보면은 단위근 존재하느냐 요건 어때요? 프로드는 여기 요거니까 기각을 못하니까 단위근이 존재한다. 그렇죠?
차분했을 때는 어때요? 마이너스 5.16이니까 1%보다도 훨씬 더 왼쪽 있잖아요. 그러니까 단위근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죠? 뭐 2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1점을 이렇게 하니까 이거는 단위근이 존재한다는 귀무가설 기각 못하기 때문에 단위근이 존재한다. 그렇죠? 요거 근데 차분하면은 1% 수준에서도 기각이 되니까 이건 단위근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쭉 해보면은 U라는 것도 보면 2.59는 10%보다는 조금 더 왼쪽이고 그런데 5%에서는 유의하지 않다. 그렇죠? 그러니까 단위근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죠? 단위근이 존재한다. 그렇죠? 그다음에 이걸 차분하실 경우에는 마이너스 3.5로 강하게 1%에서 기각이 된다. 그래서 단위근이 존재하지 않는다. 실질 임금은 어떻게 되느냐? 마이너스 2.79는 마이너스 3.1보다도 이것보다도 더 오른쪽에 있으니까 기각을 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단위근이 존재한다. 그렇죠? 자, 그다음에 실질 임금 차분한 거 보면은 마이너스 2.9, 그렇죠? 그러니까 요 사이에 있겠죠? 그러니까 5% 수준에서는 유의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단위근이 존재하지 않는다, 안정적이다, 그렇죠? 차분하면, 그렇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니까 결론상으로 보니까 수준에서는 다 단위근이 존재하는 것 같고 차분할 경우에는 안정적이더라, 그렇죠? 우리가 그 공적분만 생각 안 한다 그러면 이럴 경우 단위근이 존재할 경우에는 차분만 해서 쓰면 된다. 이렇게 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과연 이제 수준 변수들 간에도 다시 한번 보면은 수준 변수들 간에도 안정적인 관계가 존재할 수 있다. 그렇죠? 그렇죠? 요걸 우리가 테스트하는 게 공적분이라겠죠. 그러니까 단위근을 가져도 안정적인 경우는 이거는 뭐냐면 어느 한 변수가 장기적으로 다른 변수에 의해서 종속이 된다. 그렇죠? 독립적이지가 않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걸 테스트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 위에까지는 위 단위근 검정까지는 단일 변수에 대해서 그죠? 검정을 수정했잖아요. 그죠? 근데 공적분 검정은 어때요? 아까 본 것처럼 그러니까 단위근을 갖는 여러 변수들 간에 안정적인 관계가 있는지를 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 변수들 그러니까 단위근을 갖는 간의 안정적인 여부를 테스트하는 거죠. 그렇죠? 일단은 파머용을 그러니까 취지는 파머용이라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여러 변수들 간의 관계를 봐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은 최적 시차를 구해야 되는데 요거는 수준 변수를 이용해서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도 var select를 하는데요. 캐나다라는 데이터, 캐나다 데이터가 뭐였죠? 캐나다 데이터가 요거였죠. 요거. 그렇죠? 요 네 개 변수를 다 이용할 거란 얘기죠. 그렇죠? 자, 그렇게 하면서 최대는 시차는 8로 하겠다. 이게 분기 자료이기 때문에 최대 시차를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타입은 상수를 넣을 거냐 뭐 할 거냐. 여기 옵션이 있거든요. 상수를 넣을 거냐, 트렌드를 넣을 거냐, 둘 다 넣을 거냐, 아무것도 안 넣을 거냐. 근데 이 전체를 보면은 사실 뭐라고 판단하기가 좀 어렵죠. 그렇죠? 근데 어쨌든 간에 뭐 추세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상수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애매할 경우에는 그냥 둘 다 넣다는 얘기죠. 보스를 넣어가지고 그 상수항도 넣고 추세도 넣고 한번 테스트 해보자. 그렇죠?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럼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뭐 여러 가지 결과가 나오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요거예요. 셀렉션. 그렇죠? 뭐 여러 가지 추정치도 봤지만 여기서 좀 보여드리면은 요 값이 제일 작은 거. 그 시차를 선택하면 됩니다. 값이 제일 적은 거 또는 절대값으로 값이 제일 큰 거. 그러니까 이 R 패키지 같은 경우는 우리가 경제학에서 보면은 뭐 극대화, 극소화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 R에서는 전부 다 극소화, 최소화 문제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그래서 마이너스 붙여서 마이너스 값이 최소가 되는 거. 반대로 플러스로
바꾸면은 절대값으로 제일 큰 거. 그래서 AIC를 보더라도 보세요. 이거 1일 때는 6.27, 그죠? 마이너스 6.27, 그다음에 6.63, 6.77 하다가 다시 줄어들잖아요, 그죠? 계속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절대값 기준으로 제일 큰 거는 여기 AIC 같은 경우 3, 아까 이렇게 정보 기준이라고 해서 아까 이렇게 인포메이션 크라이테리아였는데 요거는 3을 레그를 3을 선택을 해주고요. HQ는 어떻게 될까요? HQ 예를 들어 해당 퀸인데 마이너스 5.97, 6.14 더 커졌다가 다시 줄어들죠. 그러면 이거는 2에서 끝나겠구나, 그렇죠? SC, 시라즈 크라이테리안 또는 베이지안 크라이테리안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마이너스 5.53에서 오히려 마이너스 5.40으로 더 줄어드네. 그럼 이거는 1을 선택해 주겠네, 그렇죠? 그럼 이렇게 본 것처럼 요런 값 나온 걸로 그냥 최적을 선택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봤을 때는 우리 이게 3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AIC.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이제 그 공적분 검정을 할 때는 CAJO라는 함수를 이용하는데요. 그래서 타입은 트레이스 테스트를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오차 수정항에 넓게 추세가 있느냐. 그래서 그 에러 커렉션 텀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이렇게 4개 변수 있을 때 요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 어느 하나의 식을 넣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프로드 t는 그래서 뭐 알파 플러스 베타 1 ut 플러스 베타 2 e 플러스 베타 3 곱하기 rw 그다음에 오차항이 있죠. 그렇죠? 자, 뭐 이렇게 일반적으로 봤을 때 보면은 이제 첫 번째 방정식을 기준으로 이렇게 한번 추정을 하죠. 자, 그랬을 때 보면은 이렇게 생산이라는 것이 이런 거에서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가정을 하는데 이 자체도 추세가 있을 수도 있다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다 트렌드를 넣을 거냐, 그렇죠? 넣을 거냐 말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실업을 빼고는 나머지는 그래도 이렇게 좀 올라가는 추세가 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차 수정항에다가 추세를 넣어라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뭐 K3 같은 경우는 아까 최적 시자가 AIC에서 3이 나왔으니까 이렇게 하라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스펙이라는 건 트랜지토리, 뭐 퍼머넌트 트랜지토리 있는데 이거는 저번 시간에 우리가 했었을 때 그 오차 수정항을 YT-1 시점으로 우리가 오차 수정항을 설정할 수도 있고 또는 YT-K, 그러니까 제일 마지막 시점에다가 이거 오차 수정항을 우리가 넣을 수도 있는데 요거는 이제 앞에다가 넣은 거죠. 그리고 이렇게 좀 하면은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이제 에러 커렉션 텀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요것도 그냥 이렇게 나오면은 잠깐만요. 그러니까 서머리 이렇게만 하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결과가 이렇게 나오면은 결과가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나오죠, 그렇죠? 막 이렇게 돼 있고, 뭐 아이겐 밸류도 나오고 여러 가지 나오고 막 이렇게 되는데, 그렇죠? 근데 우리는 요거를 뽑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요 R이라는 것은 이제 공적분이 몇 개 있느냐 이렇게 되는 거고, R이 이제 요것도 한번 해석하는 방법을 먼저 얘기해 볼게요. 이렇게 테스트해 보니까 R이 제로다 이거 이랬을 때 값이 여기 84.92가 나왔죠, 그렇죠? 그럼 이거는 값은 어떻게 되죠? 여기도 그림을 그려보면은 그러니까 요거는 단위근 검정이랑 다르게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여기서 1%가 70.05가 돼 있죠. 5%가 어떻게 돼 있죠? 이게 1%가 이렇게 돼 있고 5%가 62.xx 이렇게 돼 있죠. 이게 1%였고 이게 5%였죠. 근데 이 값이 어떻게 돼요? 84.7이니까 84.92니까 그렇죠? 1%보다 훨씬 더 오른쪽에 있죠. 그러니까 강하게 기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공적분이 0개라는 것이 강하게 기각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그 다음으로 넘어가요. 그러면 0은 아니고 0보다 많다. 그러니까 원래는 귀무가설은
R은 0이다. 여기가 0일 경우에 이 대립가설은 뭐냐면은 R은 0보다 크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R이 0이라는 게 기각이 되니까 R은 0보다 크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은 그러면 하나로 1이 있나? 이걸 한번 가보는 거죠. 이걸 좀 키워볼게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한번 가볼게요. 1보다 작냐? 이거 한번 보죠. 여기 1보다 작냐? 이거 한번 기각이 되나 한번 보죠. 이건 어떻게 되죠? 이것도 한번 그림을 그려보면은 여기다 그려볼게요. 이거는 그냥 다 지울게요. 잠깐만요. 아무것도 없게 만들고, 자, 요거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자, 1% 유수준이 얼마였죠? 1%가 48.45, 그렇죠? 5%는 뭐였죠? 42.44. 그 다음에 10%가 어떻게 됐죠? 10%가 10%가 해당되는 게 39.06이었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요 검증 테스트 스태티스틱 나온 게 36.4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36.4는 10% 유의 수준에도 못 들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R이 1보다 작거나 같다는 규모 가설을 기각하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면 이거 0은 아니라고 밑에서 테스트했는데 요거는 기각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공적분은 하나 존재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이 트레이스 테스트를 해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보면은 공적분 검증을 해봤더니 공적분은 하나만 존재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테스트한 것도 그렇게 공적분 결과를 테스트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은 ECT 리절트를 만들자 이거죠. 일단 여기서 4개로. 그렇죠? 4개, 왜 4개를 만들었을까요? 4개를 만든 이유가 뭐냐면은 요거예요. 요걸 하기 위해서. 요거를 그대로 가져오고 싶은 거예요. 처음에는 공적분이 몇 개인지를, 공적분이 몇 개 존재하는지 요거를 그냥 여기다 집어넣고 싶고요. 그 다음에 결과값을 여기다 집어넣고 싶고, 그 다음에 10% 유수준, 5% 유수준, 1% 유수준 이렇게 만들고 싶은 거죠. 근데 여기서 좀 제가 하나 좀 바꿨던 거는 뭐냐면은 여기서 R은 0부터 시작한다는데 여기서 R은 0부터 시작하고 뭐 1, 2, 3 이렇게 좀 바꾸고 싶어가지고 좀 이렇게 바꾼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볼게요. 자, 그래서 ECT 리절트라고 이렇게 된 거에서 첫 번째 열은 0, 1, 2, 3을 넣어라. 그렇죠? 이렇게 공적분의 개수를 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두 번째 열은 뭘 넣을 거냐면은 보세요. 여기 아까 이 저장했던 게 ECT였잖아요. 그렇죠? 저장한 게 ECT에 그 결과 값이 어디 있는지 한번 볼게요. 그렇죠. 여기 보면 테스트 스탯이라고 이게 있죠. 그렇죠? 테스트 스탯 딱 보면은 아까 봤을 때 이게 뭐였죠? 3.85, 18, 36, 84 이렇게 됐던 게 요거 있잖아요. 3.85, 18, 36, 84 이렇게 해서 여기에 테스트 스탯이라는 게 더블로, 그러니까 열로 이렇게 배열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돼서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열에 해당되는 거를 각각 어떻게 되면 거꾸로 4, 3, 2, 1 이렇게 거꾸로 집어넣으라는 얘기죠. 왜냐면은 아까 테스트 스탯이 어떻게 돼 있어요? 이것이 몇이었죠? 이것이 3.8이 몇 개일 때였어요? 3.8이 3개일 때였잖아요. 근데 거꾸로 저는
0일 때를 맨 위로 놓고 싶은 거예요. 여기서 여기 보면 0일 때를 맨 위로 놓고 싶어서 네 번째 거를 여기다 놓고, 그죠? 그다음에 요 세 번째 거를 이 두 번째 놓고 싶고, 이렇게 좀 해서 그러니까 거꾸로 4, 3, 2, 1 순으로 4, 3, 2, 1 순으로 이렇게 넣으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요걸 순서대로 연로할 때 4, 3, 2, 1 이렇게 순서대로 넣으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넣는 거는 이거 이름부터 먼저 해볼게요. 오히려 이름을 넣는 게 좀 더 낫겠네, 그죠? 그래서 이렇게 4321로 넣고 90% 유의 수준도 4321로 넣으라는 얘기죠. 그 90% 수준이 어디냐면은 요거죠, 요거. 그러니까 10% 유의 수준. 요것도 4, 3, 2, 1 이런 식으로 넣으라는 얘기죠, 그죠? 그럼 이걸 어떻게 뽑느냐? 여기서 된 것처럼 요 크리티컬 밸류 있잖아요. 요것이 이제 행렬로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 4 곱하기 3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행이 4개고 열이 3개인데 요거 이제 순서대로 뽑으면 되는 거죠. 행렬에 맞춰서.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요 세 번째 열에 들어갈 거는, 그러니까 세 번째 열에 90%에 여기에 들어갈 거는, 잠깐만, 여기 테스트 스탯 먼저 넣을게요. 요거는 이렇게 넣으라고 하고, 그러면 일단 여기에는 이제 값들이 돼 있었고요. 그러니까 다시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거꾸로 넣은 거잖아요. 거꾸로. 잠깐 여기 84.9 이렇게 3.85 84.9 이렇게 된 거를 거꾸로 넣은 거죠. 오히려 이제 공적분이 0부터 1, 2, 3, 4 이렇게 나오는 게 좀 더 좀 부드러울 것 같아서, 그래서 이렇게 좀 부르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크리티컬 밸류 같은 경우는 10% 수준에서는 크리티컬 밸류를 이렇게 432, 그죠? 요거는 잠깐만요. 그렇죠. 요거부터 넣고요. 행렬로 되어 있으니까 네 번째 행, 첫 번째 열, 그렇죠? 그다음에 세 번째 행, 첫 번째 열, 두 번째 행, 첫 번째 열, 첫 번째 행, 첫 번째 열 이렇게 해서 10% 수준을 넣으라는 얘기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그러면 이렇게 90% 구간이 채워질 거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보면 나머지도 이렇게 채워질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일단은 그 이름도 미리 지정을 해드렸죠. 제가 좀 이렇게 하면은 요렇게 만든 거랑 요거랑 어떻게 좀 호환이 되는지 다시 한번 보시죠. 요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거였죠. 요거랑 요거랑 호환이 되는지. 그죠? 딱 보시면은, 그러니까 제가 0부터 위로해서 좀 바꾼 거죠. 그죠? 그러면은 값을 보시면은 그래도 제대로 들어온 것 같죠. 그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제가 좀 테이블 만들려고 이렇게 좀 한 거고요. 뭐 그냥 나중에 그 결과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엑셀로 다시 정리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스타게이저로 이걸 코인테그레이션 리절트라고 하면은 뭐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이렇게 좀 나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결과를 나올 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지금 보면은 그러니까 아까 보셨듯이 최종적으로 결과가 어떻게 됐죠? 공적분이 몇 개? 자, 다시 요거 84.92, 그죠? 그러니까 99%보다 더 오른쪽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강하게 기각이 되죠. 기각이 됐죠. 그러니까 0이 있다는 거, 공적분 0이라는 게 강하게 기각이 됐죠, 그렇죠? 그 1은 어떻게 돼요? 이거는 기각을 못 하죠. 10%에서도, 그렇죠? 그래서는 기각이 안 되죠. 기각이 안 되니까 우리가 그 공적분이 한 개라는 것이 기각이 되지 않는다. 그게 결국에는 하나가 존재한다는 얘기죠. 이렇게 되면 이 나머지 다 당연히 뭐 이렇게 안 될 거예요.
나머지는 우리가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항상 우리가 공적분의 개수 해석하는 방법은 이렇게 하다가 멈추면은 여기서 멈추면 되는 거죠. 더 갈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은 공적분이 하나 존재하는구나, 그렇죠?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적분이 있을 때 어떻게 하느냐, 그거는 뭐 나중에 그 다른 모형을 통해서 좀 얘기하도록 하고요. 이번 시간은 R을 이용해서 단위근 및 공적분 검정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